통합진보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승리 2012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당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회를 맡은 저는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님들을 모시고 토론회 사회를 보게 돼 영광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과 오후 일반 명부와 여성 명부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개방형 명부 후보 6분과 기호 12번 전략 명부로 출마하신 유시민 대표, 그리고 잠시 후 결정되는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토론과 정견 발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회를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영상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애인 명부에 출마하신 세 분의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옆자리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강현석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기호 1번 조윤숙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박영희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3가지 드리고요.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1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각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상대로 토론회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의견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는 질문 중 3가지를 엄선해 후보자들에게 즉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토론 진행상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한 질문보다는 전체 후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전에 벨을 한 번 울리고요. 시간이 되면 2번 울릴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시간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강현석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힘으로 차별 넘어 권리로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3번 강현석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3살 때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입고 10살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의 일념으로 어렵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때로는 친구 등에 업혀서 때로는 저보다 작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소변을 참아야 했으며 고등학교 다닐 적엔 무려 15시간씩 소변을 참아 물이나 수분이 있는 반찬들은 먹지도 못한 채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기에 즐겁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운전면허 취득이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과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렇게 바라던 사회인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동하다가 한켠에 붙어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당원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소통하면서 현실적 차별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고 연대와 지지를 통해 탈시설 운동과 자립생활 운동, 교육권 투쟁, 이동권 투쟁 등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합진보당 동지 당원 여러분, 그동안의 변화를 원동력으로 장애 해방, 인간 해방이라는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3번 강현석이 꼭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호 1번 조윤수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기호 1번 조윤숙입니다. 제가 이번 2012년 총선에 비례 국회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째 아이도 저와 같은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같은 내성마비지만 유전이 아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갖춰져 있지 아니하여 출산 과정에서 생긴 장애였습니다. 중증 장애 여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가 절실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가 없었기에 첫째 아이는 세상을 얼마 못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점점 더 절실함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 현실은 투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현장 투쟁 속에서 또 다른 점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쟁과 함께 사회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 입법화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시되고 여성이자 장애인인 소수자의 목소리가 대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저와 같은 또 다른 슬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이라는 큰 자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기호 1번 조윤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박영희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거북이 시스터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중증 장애 여성 3명이 독립 생활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 첫 장면에 올라가는 장면에 첫 외출 25년 25살이라는 자막이 올라갑니다. 한 장애 여성의 첫 외출이 25살. 그 첫 외출이 그 자막이 가져주는 의미는 첫 키스가 25살이라고 해도 너무 늦은 나이에 첫 외출이 25살이라는 것은 늦은 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역시 장애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받아 왔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이었던 지금 바로 장애 여성, 지금 통합진보당 비례 2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박영희입니다. 첫 외출을 하기 전까지는 저를 포함한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집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갇혀서 도안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목숨 건 투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가 많이 전진되었습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돌아다니기가 불가능하다던 저상버스도 생겼습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투쟁을 통해 쓴 역사입니다. 25살에 첫 외출한 장애 여성,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 죽은 시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박김영희가 국회에 가서 세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 번 모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한 이유가 다들 있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19대 국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너무 짧죠? 이해해 주시고요.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윤수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첫째는 물가 안정, 둘째는 노동자의 생존권, 셋째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빈익빈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본적인 반찬인 김치를 담가 먹기에도 너무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거기에 맞물려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그대로임에 반해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러한 노동권마저 쉽게 상실되는 것이 더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의료, KTX, 사회복지 서비스마저도 모두 민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영화가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사람 위주가 아닌 돈 위주의 서비스로 될 것이고 돈 위주의 서비스는 곧 개인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마저도 큰 부담이 주어진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총선 직후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꼽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영희 후보님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점상과 철거민과 인권 분야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급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용산 사태와 같은 살인 철거가 문제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제 퇴거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잔판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살인적인 폭력의 단속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분명 시정기구로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63%가 진정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인사가 제대로 등용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석 후보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살기 너무 어렵다 하십니다. 고물가, 저고용, 사교육비의 증가 등 모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소득의 불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의 분포들을 보면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9배나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무려 45%나 됩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늘어만 가고 있고 대형 자본의 독점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비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사회적 연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확대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행복이 우선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이야기가 다 틀리셔서 세 분 다 뽑아서 활동을 하시면 정말 우리나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 이해하시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가장 먼저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정책 중 이것만은 꼭 입법화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분 30초입니다. 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영희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입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법조차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참 야만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사다경항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지만 교사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의 교육은 또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책 중 입법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와 동정으로 지정됐던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198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81년도에 제정된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구시대적인 수용시설 중심으로 시혜와 동정을 기반하는 부끄러운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거나 전달체계의 문제 등등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강현석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경실련에서 MB정부 보건복지부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성과가 미달한 경우는 76%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MB정부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부입니다. 아무래도 경쟁과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에게 감세를 하게 되면서 적어진 세수를 인해 복지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빈 깡통처럼 알맹이는 없고 소리만 유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보전이 주 목적인 기초연금은 3급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요. 금액 또한 9만 원에서 15만 원에 불과해 기초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도 전체 장애인의 5만 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 또한 기존 서비스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또한 비정규직 양산, 급여의 현실화 부족 등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MB정부의 장애인 복지 말 그대로 가짜 복지며 깡통 복지입니다. 아직 무엇을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건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기회에 네.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조현수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예상과 함께 후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으로 일궈냈던 복지 서비스마저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장애 등급을 까다롭게 재심사함으로써 등급을 낮추고요. 기존에 받던 복지 서비스마저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시장화시키고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생계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음에도 마치 생계비가 오른 것처럼 보여지게 생색만 내고 있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섞이면서 개인 사업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여 장애인 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 제한 폐지와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을 제정해서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와 함께 장애여성 기본법을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삶의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네. 정신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장애여성 지원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님들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님들께서 보기에 지금까지 국내 진보 정당의 국회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후보님들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장애인 정책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나 정책,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죠. 한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 30초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현석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진정한 진보 정당이란 건 어떤 모습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순간은 아마도 한미 FTA 날치기 통과에서 보여진 김성동 의원의 의고였을 겁니다. 진보 정당은 서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서민을 위한 정치 활동을 가능해야 합니다. 현 국회에서 유일한 서민의 편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뿐입니다. 또한 정책 정당으로서 역할에도 진보 정당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부자 증세 등 정책 생산 능력에서도 진보 정당이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하고 싶은 일은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85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 평균 120만 원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내 자식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120만으로 세 식구, 네 식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의 학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식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홈웨버 투쟁 때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월 200만 원 받는 것이 소원이라며 눈물로 절규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철폐 현장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조윤수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국회 활동 중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는 점과 이런 계층에게 정치를 가깝게 느끼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장애인 정책 분야 이외에 첫째로 여성 복지 정책으로 여성 노동, 육아, 보육 문제 등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대형마트 운영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또 다문화, 비혼모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편견과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둘째로 노동 지원 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편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셋째로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 주거, 취업, 환경, 교육, 복지 이 모두의 공공성을 제도적 장치로서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 확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박영희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이젠 전 국민의 논의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항상 진보정당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99%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유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킨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국가 재정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세 정의를 위해 세금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부유세와 같은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반 분야에서 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곳인데요. 노점상과 철거와 관련된 분야에서 풀뿌리 지방에 근거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조세 개혁과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랜 기간 장애인 운동에 몸담으신 후보님들의 역량이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분만 가시니 너무 안타깝군요. 세 분 다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 혼자 이 생각이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토론회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 가지 공통 질문은 다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개별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의 내용은 토론 시작 직전에 추첨을 통해 이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우선 조윤숙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후보님 질문은요, 2번을 받으셨는데요. 2번 질문지가 갖고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질문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 2번 아닌가요? 예. 개별 질문.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간은 제가 다 잡아먹고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땀나네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조윤숙 후보님 질문인데요. 진보정당, 조윤숙 후보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진보정당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과 같은 서민들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운동가,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진보의 가치에서 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과거의 진보와 소수자의 가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진보 정당에서 소수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서 의장님 긴장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진보적 가치와 현재의 진보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진보의 가치는 계급 중심, 노동 중심이 핵심이 되는 것이 진보의 가치였다면 현재는 노동뿐 아니라 농민, 빈민, 여성, 생태, 환경 장애인 등 소수자가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보는 시대에 따라 가치가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욱 많은 진보적인 가치들이 생겨났고 미래에는 또 그 시대에 맞는 진보적인 가치들이 더욱 계속 생겨나고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에서의 소수자의 역할은 기득권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권력이라는 힘을 분산시키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보 정당에서의 소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수자의 장애인 후보만이 아니라 소수자의 대표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박영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질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수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소수자는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 일반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제 소수자가 아닌 우리 이제 다수자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 점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그렇죠?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각종 공직선거와 공직 취업 등에서 장애인 할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저는 일단 질문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요. 그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장애인 다수자 권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극장에 갈 수 있어야 하겠고요. 노동 현장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도 비행기나 탱크나 선박 등을 운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과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제되는 것이 한 사회가 특정 계층에게 대해서 차별하고 사회적인 억압이 이미 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당은 그 계층이 좀 더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을 폐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인구학적으로 보면 발생 비율로도 할 수 있고 발생 비율 플러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합리적 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합리적 배려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현석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후보님께서 혹시 존경하는 국내외의 장애인 정치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1분 30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총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각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또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 참여와 정치 세력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건복지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명의 의원 중 7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권의 문제, 주거의 문제에 대한 활동은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애인 정치인은 바로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분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며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많은 활동과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장애 여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약자 중에서 약자인 계층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관심이 존경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정수 의원님 들었는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 후보자님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후보자님들이 주도하시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재미있겠는데요.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끼리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죠. 자, 한 분씩 상대 후보 두 분에게 1분씩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두 후보님은 각기 1분 동안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한 후보가 다시 1분 동안 반론이라든가 혹시 추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받은 두 후보가 각기 30초씩 재반론이나 혹은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후보들의 어떤 질문을 던질지 또 상대 후보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무척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에 따라 우리 박영희 후보님께서 강현석 후보님과 조윤숙 후보님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강현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이라는 지역 정권이 바라보는 장애인 정책을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의 장애인 문제와 진보 진영의 장애인 문제의 차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실제적인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거듭. 네, 조윤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우선 우리 강현석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문제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선택적 분배냐, 보편적 분배냐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특정 기득층을 위한 개별적 변화냐, 장애 대중을 위한 총체적 개혁이냐의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복지 수준은 OECD 그룹 중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획일화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대중과 연대와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의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진 개별성이 아닌 공감되어진 다양성을 가지고 단결하고 총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두 번째 우리 조윤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하죠. 아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까? 네.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법 제정에 관련해서 저도 참여를 같이 했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 사무국장님이신 박균영 후보님에 비해서 좀 너무 불리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당사자들 중에서 장차법 존재 여부를 아는 사람도 구조적인 조항을 세세하게 아는 사람도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장차법 제정을 할 때 함께 있었지만 각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은 제약과 차별이 있고 그나마 별 제약 없이 가능한 것은 우체국의 어깨동무보험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보장 수준이 미약하여 장애인들은 생명까지도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반론이나 박정희 후보님께서 반론이나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장애인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제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나누고 거기 또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장애 등급제 아닌 다른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등급제 말고 또 다른 대안에 대한 걸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자 이거는 그럼 강현석 강현석 후보님한테만 후보님.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다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의 종류가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가는 장애인은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들의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고 장애인의 선택입니다. 자, 조현수 후보님은 뭐 질문 없었으니까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강현석 후보님께서 시간인데요. 강현석 후보님 시간인데요. 강현석 후보님께서 조현수 후보님이나 박영희 후보님께 질문을 하시고 앞서 앞서 순서처럼 그렇게 질문과 토론을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현석 후보님, 두 분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죠. 조윤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하고 계신 장애 유형별 전문 산후조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박김영희 후보님께 질문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장애인의 고용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후보님의 공약에는 장애와 노동이 만나는 복지정책의 실현이 있는데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복지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현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장애인 복지 문제와 노동자성의 보장이죠.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하고 나서 이동권 콜택시 기사님들도 그랬고요. 그분들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노인도 마찬가지죠. 간병도 그렇고 요양원사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직업군이 노동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노동자들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장애인의 서비스도 제대로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노동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우리 조현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 제 출마위원까지 세세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애 유형별 전문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 후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이 없어서 장애가 더 심각해지고 건강이 더 악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장애 유형별 산후조리원이랑 크게 나눠서 지체, 청각, 시각, 발달장애, 여성장애 산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을 뜻합니다. 운영은 우선 국가 산하기관으로 관리하고 각 영역 장애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각 한 개소씩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공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요. 전액 국가 부담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강현석 후보님이 반론이든지 혹은 추가 질문이 있으면 두 분한테 이제 하시면 됩니다. 1분 안에 두 분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윤숙 후보님께 또 하나의 질문이 할까요? 질문을 추가 해보고 질문.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아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여성입니다. 그리고 6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보육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육을 어떻게 할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또 요새 뭐 학교 같은 데 가면 뭐 왕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고 고민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기반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인권적인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인데요. 각 학교별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인권적인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상담소가 그냥 형식상의 상담소가 아닌 그 아이들의 정말 꿈과 바람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네. 그럼 박영희 후보님한테 질문 없으신 거죠? 일본을 나눠서 30주씩 추가 질문을 해도 되는데 제가 시간의 부담을 안 갖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윤수 후보님께서 두 분, 우리 강현석 후보님과 우리 박영희 후보님께 질문을 하시고요. 1분씩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현석 두 분 다 이제 박영희 후보님 답변 1분씩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 또한 박규명희 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잘 보았습니다. 여성장애 쪽에 주요 내용이 여성장애 쪽의 정책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계층과 다른 의제에 어떠한 정책적 소신을 갖고 후보에 임하셨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강현석 후보님께는요, 역시 출마 위반 잘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비례 후보의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진보적 가치로 지켜가야 할 중앙장애인위원장님이시죠, 현재. 여성장애인이 비례 후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후보로 나오시게 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 전국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럼 또 저는 항상 성격이 급해서 네, 출마의 변을 보시면서 장애 여성의 정책이 중심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장애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장애 여성 문제가 저의 주 화두이기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장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저의 관점이 장애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게 장애인의 문제가 사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동권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니까 노인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동권 얘기했을 때 그 큰 많은 예산을 저상버스 들으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그 예산 다 어떻게 쓰냐라고 했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되니까 노인들 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 문제가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 모두가 함께 할 거라는 것이 저희 소신의 정책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우리 그럼 강현숙 부장님. 후보님. 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의 그 정치 참여와 정치 세력화에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특정인 소수로 사회의 변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또 많이 생각했고요. 장애인의 차별은 아주 다양하고 구조적입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여성, 남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총체적인 차별입니다. 차별의 전제 조건은 장애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과 여성의 차별은 연동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차별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제 아내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1급 장애 여성입니다. 누구보다도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는 소수의 특정인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장애 대중이 지지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치 세력화는 계층이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혹시 1분 정도 추가 질문과 혹은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예. 예, 추가 질문 없습니다. 아, 예. 추가 질문 없으셨습니다. 예, 아주 만족하신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토론 처음이실 텐데요. 잘 하시네요. 정말. 잘 하시네요. 제가 제일 당황하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잔잔하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역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자격을 세 분 다 고루 갖추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생중계를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활동을 운동이죠. 장애인 운동을 하신 우리 후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SNS, 요새 그 트위터나 이제 페이스북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진보당은 또 디지털 정당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이번 시간은 SNS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이 진행되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지를 저희가 그 중에 3가지 질문을 뽑아놨습니다. 여기 질문지에 번호가 적혀 있고요. 후보들이 한 분씩 번호를 선택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현석 후보님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후보님. 네,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제가 이걸 아까 찾다가 헤맸는데요. 이 시간이 아닌데 먼저 찾다가 헤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소프트한 질문인데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어머니보다 더 큰 등치를 업고서 등하교를 시켰던 기억이 나고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저 모르게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후보로 나선다니까 적극 당선됐으면 좋겠다 또 말씀도 하셔서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당선됐습니다. 기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한테 역시 어머님은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큰 상과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죄송합니다. 네, 그거 다 이해할 겁니다. 네. 자, 2가지가 남았습니다. 1번, 2번이 나왔는데 3번을 선택하셨으니까. 두 분 중에, 잠깐만요, 순서. 준수 분이. 네. 2번 택하셨습니다. 2번이 뭔가요? 2번. 2번입니다. 네. 2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은, 자, 아주 힘찬, 이런 그 자리가 되겠는데요. 통합진보당 공약에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명박 정부를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문위원이 돼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한번 당차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4대강. 저희 장애인들은 특히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정책 예산이 다 그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이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한번 뿌리 깊게, 심도 있게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남았으면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선택이 없군요. 자, 1번입니다. 마지막 질문. 1번. 잘 보이시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특히 희생하고 사퇴해야 하는 후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프네요. 네.
참, 어제 통화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출마 준비하셨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걸 접고 이제 후보를 자리를 접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음 어떠냐? 그랬더니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있다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프게 전달됐었습니다.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정말 온몸을 던져서 평생 살아오셨던 그분이 역시 또 이 앞에서 또 한 번 마음을 접고 계시지만 그러한 후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분들에게 진보 정치 정말 잘해가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분의 그러한 바람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힘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후보님들이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토론은 모두 마치고 각 후보님들이 마무리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정말 시간들을 참 잘 맞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다한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각 후보님들께 2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또 거꾸로 이제 박영희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이니까요. 하시고 싶으면 충분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박원영 후보님.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애 여성 운동을 했고 장애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만났고 빈민 운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빈민 운동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생존을 지켜가면서 생존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장애인도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저항하고 그 몸으로 실천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저는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사무국장을 하면서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운동과 장애인 운동이 만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일어날 수 없게 됐죠. 근데 병원에서 그 장애 아동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1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비장애 아동과는 다른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만 봅니다. 비정규직에서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계의 부품으로 보고 언제나 자기가 자르고 싶을 때 자르고 언제나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장애인 안에서 장애 아동이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되듯이 비정규직도 노동으로 가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치로 인정되는 그런 진보 정당의 가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꼭 당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조현수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토론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두 분 후보자님들과 사회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편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저의 현실이고 문제점 또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를 알고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딸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 늘어가는 교육비, 무상급식에 대한 걱정 또한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충분히 알고 이런 문제점들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증장애 여성입니다.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계층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급비는 기초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적습니다. 빈민, 노동,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은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적은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는 계층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토론회만을 위한 공약적인 연설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비례 기호 1번 조윤숙이 되겠습니다. 절실한 삶을 통해 끝없는 투쟁을 통해 몸으로 느낀 모든 것들을 토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국회에 진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애는 몸의 불편함일 뿐 마음의 불편함은 아니기에 바른 생각과 바른 소신으로 바른 말을 하는 조윤숙이 되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 기호 1번 조윤숙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석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 3번 강현석입니다. 정확히 2년 전의 일입니다. 살맛나는 우리 동네를 만들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민주노동당 기호 5번 강현석입니다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 주민과 손을 맞잡게 되었고 그 만남은 웃음과 격려, 공감과 소통들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의 밑구름 위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금 더 큰 용기를 내어 국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하여 모든 국민이 중심되고 행복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며 3법 개정과 3권 보장 그리고 탈시설, 탈빈곤, 탈차별 정책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서민복지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빈부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빈부를 가속화하고 주권을 상실하게 한 한미 FTA 반드시 폐기하도록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절박함이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암담한 현실과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서로 내 미소를 움켜잡고 변화된 미래, 희망찬 미래로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이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반 명부, 여성 명부, 그리고 장애인 명부까지 토론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명부 6분과 유시민 대표 그리고 조금 뒤에 발표될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토론회와 정견 발표를 오후 2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 투표는 모레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일반 명부, 여성 명부, 장애인 명부를 통틀어 한 표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을 당원 손으로 스스로 뽑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 2012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당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